합정 홍원관 면도 102호선 학포장 11억. 이거는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50억입니다. 50억인데 현재 이 예산까지 하면 얼마가 반영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9억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까지만 되게 되면은 한 29억 정도. 아직 계속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12억 세우면 보상이 끝나요? 보상이 좀 보상비가 한 35억 됩니다. 좀 모자랍니다. 그 밑에 바람새마을 뒤에 학포장은 이거 지난번에 3억하고 5억 또 들어가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합해서 15억 정도가 모자란데요. 일반에게서 5억 세워주고 다음 요것도 이제 15억은 내년에 다 합쳐서 공사까지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휴식준비를 신청해 그러죠. 예약은 돼 있습니다. 그 국립 바람새마을 조성은 끝났어요? 예, 뭐 끝난 겁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예. 사업도? 예. 가을평 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가 저 고덕으로 넘어가는데 그 철로 우리 넘어가는 그거 예. 12월 말로 폐쇄한다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그걸 철거했다가 직선으로 철거하고 직선으로 어디로? 그것도 팩지 쪽하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도로를 선형을 바꿔서 예, 연결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걔네 LH에서 직선을 하면서 2차선만 놓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쪽 롯데 주거 아파트 있는 쪽에서 확장을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액 시비되는 거예요? 아니 전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비는 없이 12만 30억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457억이 전체 사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도시공사에서 분담 협약을 한 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322억을 분담을 해보고 저희 돈은 이제 135억. 근데 왜 국비는 우리는 우리 것만 있어? 저희 해당 분 거만 따로 협약을 해서 저희만 따로 보상하고 공사는 저희 분 거만 이제 따로 공사가 되나 뭐? 아니 공사비를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으로. 이거를 우리가 예. 그러면 그쪽의 예산은 우리한테 안 넘어오는 거야? 그렇죠. 예, 안 넘어옵니다. 이게 육교 이 유지보수 안전점검 진단 능력 이게 있는데 이거 뭐 맨날 이런 거 하면 뭐예요? 육교의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내기 초등학교 앞에 뭐 노래를 부르면 뭐하냐고. 근데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이 교량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도도 수원 국도유지에 관련한 도로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련한 도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길이라든지 요 태평 아파트 앞에 이런 쪽에는 수원국도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여기서 돼 얘기하는 건 있거든요. 전부 지방도 거요? 그렇습니다. 예, 시도 하고 지방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수원국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 그러면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전에 놓은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없지, 승강기 없지, 예. 그 다음에 이 경사로도 없지. 그걸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올라갈 거며 장애인들은 어떻게 그걸 올라가? 결국 그냥 횡단해야지. 아니 국장님 같으면은 이 휠체어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요즘에 육교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는데 그것만 설치한 지도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설치했기 때문에 네, 오래전에 했으니까 예. 뭔가 개선점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나타난 이제 제보가 또 있어요. 그 육교에 올라가면 미끄러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더니 눈 올 때 그거 누가 치우는지 아십니까? 내기초등학교 앞에는 학부형이 치우고 앉았어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육교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도 좀 미끄럽지 않게 뭐 캐노피를 해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요. 아니 우리가 국토관리청 핑계만 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시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소해 나와야지. 예. 대열로 시급한 데가요. 예.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내기초 앞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이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횡단보도가 육교 있는 데서 조금만 가면 있어요. 근데 거긴 그것도 없어요.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요. 공문만 보낸다고 되냐고. 찾아도 해결책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찾아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캐노피라도 좀 그러니까 해달라. 교체가 안 되면 네.
계단부터 예. 그 위에 통로 있잖아요. 그걸 캐노피를 설치해줘서 전등이라도 좀 달아주면은 미끄럽진 않을 거 아니냐 이거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대로 일단 부대체가 좀- 그 국토관리청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전부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그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이거 이 손을 안 보는 거에서 또뭐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설들. 결국 이런 우리 시설물 유지 보수비는 결국 시민들이 좀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시설이 설치한 지 자꾸 이제 노후가 되다 보면 이런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190쪽에 자재창고 유지관리는 뭐예요? 100만 원씩 12달. 아, 저희 그 제설 작업하는 그 하고 자재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 그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나가는 거 그런 비용입니다. 보도 펜스 설치가 이제 몇 개 있어요. 법원 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관도 있고, 그 뒤에도 세교초교 이런 보도 정비 공사도 있고, 바다약국 사거리도 있고 다 있는데, 현아테크에서 4개 상거리까지는 다 이제 예산 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지금 안중 오거리에서부터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예, 그런데 안중 오거리에서 이쪽 평택 쪽으로는 안 해요. 그 집단 민원도 냈는데 그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원국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어세 하든 간에 네. 좀 그 집단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근국 우림 아파트까지라도 좀 우선 해달라는 거거든요. 평택까지는 하기는 어려우면 그 구간이라도 잘라서라도 그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일부 구간 그 국도에서도 좀 저기 추가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 좀 찾아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걸 예. 좀 세워야지 뭐. 예. 근데 지금 의원님들 우리 저 석정 아파트 우리 거기 안중에 현아리에서 호승 삼거리까지 가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하면 수원국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번에 설치하면서 상당한 많은 걸 좀 느낀 게 뭐냐면 그쪽에서 할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면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중 오거리에서 근곡리 그 우림 아파트까지에 대한 부분도 그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좀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좀 계획 좀 한번 검토해 줘 보셔. 이번에 서해안 복선전철 예산 받았죠? 400억.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보상이 되나? 전체 구간 4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럼?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일단 모든 그 서해안 복선이 이제 시작이 되면 올해 사박이겠지만 그 서해안 복선전철 400억 받은 거는 화성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랑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얘기가 아무 없던데?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지 간에 뭐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일단은 좀 빨리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평택항철도는 1단계는 됐잖아요. 예, 2단계는 어떻게 돼요? 2단계도 이제 그 3단계하고. 2, 3단계를 그쪽에서는 서해안 복선하고 연계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 확보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12억이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지금 현재 국도에 같은 데 보면 그 뭐 어디 지역 정체가 됩니다 이런 그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국도 부분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지방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나마는 뭐 예. 저 서부 지역에는 이런 거 그래서 거의 그 서부 보이고 지역은 없는데 뭐 지금 현재 남부 지역에 하고 있는 내년도부터 이제 이게 같이 연계. 제가 예상키는 북부 네. 지역에도 저 농촌 지역으로는 이거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농촌 지역까지는 할 수 아니 없고 농촌 지방도 지역이래 예. 말이 이제 농촌 그렇습니다. 지역이고. 예. 지방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세워가지고 전부 도심 지역만 하지 뭐 외곽 그죠. 지역만 가면 아니니까 그게 이거. 왜 그러냐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뭐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아니, 필요해야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현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야 한데 예. 그래도 좀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안배를 해줘야 일단 되는데 한쪽만 하면 뭐하냐고. 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단계적으로 할 때 국장님 그 자리에 없어요. 아니 제가 없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앞에 전임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요거는요. 저희 1단계 그 ITS 사업이 3단 202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단계 15년까지 하고 2단계로 또 이제 18년까지 하는 계획이 연차별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겁니다. 18년까지 예, 이거 단계적으로 계획설, 예. 그거 좀 줘봐요. 예. 계획서 좀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6,400원 뭐예요? 이건 인건비인가요? 그거는 거기 내역이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인건비가 있고요. 네. 인건비가 얼마예요? 여기서? 예, 3,755만 그리고 원. 나머지는 뭐죠? 예, 나머지는 뭐 거기 퇴직급여금 뭐 직접 간접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인건비 성격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게. 인건비지 뭐.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게. 몇 명이 있어요? 여기 한 명입니다. 몇 명. 예. 평택역 광장 시설물 유지 뭐 매일 이렇게 평택역 광장에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직접 그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시설물 설치 1억 2천 교통사고 교통사고 자전거 시설 개선 1억 5천 한 개소 예, 예. 교통 신호등 설치 5천만 원 3개소 예. 무인 단속 교통 단속 카메라 3개소 1억 2천 예.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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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비 이거 도시공사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5,500에서 1억 1,200이라는 것은 5,500은 사실 1년치가 아니죠. 아, 요게 작년 저 의원님 아시다시피 3월 1일부터 이게 네. 저 개헌을 해갖고요. 3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게 그러면 9개월치요? 아, 근데 그러니까 올해는 올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원장하고 네. 그다음에 사무보조위원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7월부터 그 인건비를 이제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산이 적고 근데 예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예, 아니 내년에 늘어나는 게요. 네. 그게 이제 원장하고 그다음에 행정 담당, 그다음에 교육 담당, 또 강사료 보행 지킴이들이 있고 또 교육을 또 시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한 8,329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기타는 또 사무 경비고요. 이거 그것도 자료를 1억 6,800만 원 네.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 직원 나와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몇 군데 그 시설 보수 얘기했는데 그거 듣긴 들었어요? 예, 저희가 김재열 회장이 네. 다녀가가지고 네. 예, 저한테 얘기해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 이거는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지원하는 인건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교통량 조사, 예. 그 중에 56대를 3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네. 5,580원이 시간당 시간당 금액입니다. 그건 6명을 활용해가지고요. 네? 6명. 이게 최저임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춘 겁니다. 맞춘 거예요? 대중교통 개선 전문가 자문위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평택시의 대중교통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때 이제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을 때 그 수당을 좀 지급하는 거예요. 버스 운행 결손금이 이제 공영버스 개선명령 버스 운행 결손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수도권 통합 요거 이제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등에서 많이 있어요 여기. 예. 뭐 청소년 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대주는데 도대체 말을 들어먹질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저 과장님 제가 민원 낸 것도 여러 가지 있죠? 예, 뭐 맞습니다. 아직도 뭐 답이 없던데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뭐 무언가 이렇게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없고 여기도 지금 이 공영버스 4대 사는 것도 이건 뭐 대폐차잖아요 다. 예, 대표입니다. 그럼 신규로 뭘 좀 사서 뭐 해소를 글쎄, 이제 시키든 의원님 말씀이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 지도를 좀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특히 여기 또 안중 쪽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운수로 하여금 버스를 좀 투입을 해서 그쪽에만 다닐 수 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버스 운전사들에 대한 이제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욱더 저는 그 노력을 좀 동의가 안 해나가도록 돼. 하겠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고 이제 버스 운수회사 재정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협진여객하고 서울여객이 임금 협상에 10월달에 들어갔었는데요. 내년도부터 이제 12만 4천 원, 서울여객은 12만 3천 원, 1인당 임금 인상을 올려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태인데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번 제가 3번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를 하고 교통민원에 대해서 이제 주지를 시키고 좀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서 아니 그 지속적이나마는 뭐 하나도 뭐 해결됐다고 뭐 얘기가 없으니 뭐 내나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런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갖고 안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죠. 이게 이제 보조라는 부분이 최저에 그러니까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자꾸 시는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더욱더 열악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줄 생각을 안 해. 의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 안중 쪽에는 마을버스 같은 것도 좀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버스를 하든 공영버스를 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버스가 더 다니든 그거는 시가 선택해서 할 일이고 시민들에게는 마을버스가 중요하고 공영버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이 지금보다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100% 들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뭔가라도 개선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 저번에 연두방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평택역을 하여금 서부 지역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일부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그 검토 끝날 때 있는 버스 다 노후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평택역에서 이제 한 대 공영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여기가 3,300만 원짜리요? 예, 그 다음에 서울역에 이제 2대를 더 정차를 강하게 요구를 해서 승낙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소속을 서울역에 같은 경우는 서부 쪽은 오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역에 이제 한 대 정차를 받아냈습니다. 하나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금 SR 아파트 버스 정류장 통과하는 문제에서부터 공단 내 주로 공단 내 버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게 서부 쪽이나 이제 면 단위든 오지가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 공영버스. 아니 택시가 100원만 주면은 다 해고 막 운행하고 지금 충청과 이런 진짜 강원도도 있고 있어요. 예, 충청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증차 시켜봐야 돈 되는 곳만 갑니다. 근데 우리가 공영버스의 취지가 뭐예요? 돈 안 되는 곳, 수요가 없는 곳. 수요는 있죠. 있으니까 가는 거고, 동네. 오지마을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도 많이 바뀌어 있어. 근데도 일단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버스들이.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요. 버스 3사에서 이제 강하게 요구하는 게 공영버스라든가 운영 개선 명령 내리는 그 위치 그런 버스만 아니면은 지금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해요. 아니 그거는 그 업계 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이나 서탄 같은 경우에는
진이역 앞에만 떨켜주면은요, 거기서 다 지금 환승이 돼요. 요금 추가 지불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200~300원만 더 추가하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예, 환승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점까지 좀 올 수 있는 걸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을버스 개념이 아닌. 마을버스가 그런 거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나중에라도 서부 쪽도 이런 전철이나 이런 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 역세권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뭐 진이 서탄에서 송탄역이나 서정리역까지 올 리는 없거든. 일본국도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뭔가가 그런 거를 마을 자체에서 뭐 우리 진이면 같은 경우에는 복남리 앞에만 떨어켜주면요, 면사무소 앞에만 떨어켜주면은 거기는 평일날은 15분마다 차가 있어요. 하프까지 나오는 게. 근데 오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뭐 3시간에 한 번, 뭐 4시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필요하니까 하루에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막 그런 데 있다가 수요가 조금 되면은 뭐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또 아침 저녁에 학생들 이제 학교 이제 갈 때 등하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진짜 그 업계에다가 얘기해봐야 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원해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한 번에 택시가 가면은 한 3~4천 원이면 와요. 근데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근데 한 3명만 있어도 한 3천 원이면 1,000원 꼴이야. 같이 타고 나오면.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들도 한 달에 뭐 얘기해보면 200만 원 안 된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저기를 해주고, 반 정도 보조해주고, 그런 쪽으로 순환하면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마을버스도 우리가 그렇게 다 보충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것도 좋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학생들은 통학할 때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스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택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안이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버스가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버스 규모도 좀 적은 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 대중교통은 농촌 지역은 정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가 이제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리잖아요. 한 번 탄 사람은 쓸데없이 안 가야 되는 데를 도로서 가야 돼. 그러면 예전에 10분이면 가는 걸 20분, 30분이 돌아야 돼요. 매번 버스마다. 그럼 이분들은 뭐라고 요구하냐면 한 번 이렇게 가면 반대로 좀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 거기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10분 만에 내려야 될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 30분 만에 내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다니지도 않는 버스를. 그래서 이 버스 문제는 뭔가 대책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돈이 많이 든다면은 아까 우리 저 부회장님 이제 제안대로 택시를 뭐 일정 나이를 좀 따져서 그분들에게는 뭐 혜택을 뭐 감해 준다든지 뭐 뭔가 방법을 세워줘야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뭐 나아지는 게 있냐고요. 특히 서부 지역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버스 외에 뭐가 있어요? 전철이 있어, 뭐가 있어? 너무 지금 이게 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대중교통에 대해 날로 이제 개선이 되고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뭐 타시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했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이거 버스 얘기 나온 김에 대원역 얘기 그 안중 구터미널에 안 쓰죠? 좌석 버스, 직행 버스. 네? 안중 신터미널에 서가지고 평택으로 그냥 나가잖아요. 예, 신터미널 됐습니다. 네, 구터미널 안 쓰죠? 예, 예.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대원역에건 도관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관할이 좀. 네, 그렇게 답변을 짜랐어요. 제가 이걸 읽어줄게요. 이게 경기도 버스 정책과에서 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버스 정책과입니다. 문의하신 안중 구터미널 추가 정차 관련 정류소 정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평택시 등 관련 기관 검토 의견을 수렴해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맨날 엉뚱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시가. 보관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하셨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평택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가 그 이게 얘기가 문자로 그 얘기는 가져요. 뭐냐면 도에서 정유장을 허가를 해줄 때 시군의 의견을 묻는다는 얘기지 시군에 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시가 의지만 있으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가 모든 권한을 쥐고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예. 시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오면 도는 해준다는 이런 우리가 얘기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뿐만 아니고 거기 온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뿐 아니라 저희도 용의동 쪽에도 그 얘기가 아니, 좀 그러니까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런 부분들이 매번 다시 시는 한번 그냥 무슨 저 평택역에 그 무슨 뭐 저 탁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뭉치고 그럼, 있는데 그럼 아니, 아니 이제 왜 안 되냐고 그게. 그런 관계가요. 지금 먼저 최주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기상거리 그 네. 서울이발관 거기도 앞에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안중 구터미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하고 안성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내버스 손님하고 그다음에 대원역이라든가 이런 시외버스 손님들하고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3사에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시에서 뭐 강제를 할 수는 시내버스 있겠지만 3사가 동의 안 하면 거기에 그만큼 그 불이익을 줘야지. 그러면 왜 우리 이게 시민들- 문제냐면 가령 저 내기 상거리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기 상거리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 부천에서부터 버스가 와서 해군 이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기 상거리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 해군 이함대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중 구터미널에서 내릴 사람들이 터미널 이전에 것 때문에 불편한데 거기서 내려야 될 사람들이 신터미널까지 갔다가 걸어오나? 걸어올 수 있는 거리요? 택시 타고 와야 돼? 버스 타고 와야 돼? 왜 버스 회사에 대한 입장만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 이거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런 보조를 안 하면은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조할 거 다 해주면서 우리는 매번 경기도 핑계만 댔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거 내 문자를 보니까 경기도 핑계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경기도는 승인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기 상거리하고 일부 구간을 지금 도에다가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정류장을 갖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난 그게 이제 도대체가 상황이에요. 우리 시는 이 평택역 얘기나 이런 데 너무나 이게 저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아니긴 저희들이- 뭐가 아니야. 예. 돈을 주고 다 줘가면서 그냥 할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장 얘기한 대로 이제 몇 개 노선에 대한 정유소 설치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의견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직행버스를 터무니없이 뭐 시내버스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서부 지역엔 두 군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터미널하고 내기 상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얘기하면 경기도 타령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의원한테 이걸 부탁해봤어. 근데 이번에 제가 문자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 시에서 판단해서 해주면은 거기는 동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시가 버스 회사를 굴복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시민들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 좀 다시 그런 내용을 좀 근거로 해서 다시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원되는 거 이거 많이 좀 까야 돼요. 실제 뭐 줄 거 다 줘가면서 우리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고 완전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이 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 버스 승강장 보수, 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하고 택시 승강장 설치 4개소.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버스 승강장 내 태양광 LED 조명 등 설치, 이것은 뭐 이제 저하고 그 서현욱 의원이 이제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예. 요번에 근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깎였네요. 처음 요번에 설치를 좀 하는 너무 많아서 부분이거든요. 깎은 건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부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교인님도 많이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 원한 5천만원 삭감됐던 부분이 좀 다시 될 수 있도록 교인님들 배려 좀 해주십시오. 202개 임시 운행 번호판고의 차량 등록 사업성, 이 7,390만 원 있는데
임시은행 번호판 제작을 우리 시는 몇 군데 가요? 저희는 두 군데서 했어요. 네. 그게 어디요? 네. 그 중에 어디에 몇 프로 됩니까? 아, 그거는 50대 50에 이제 홀짝수로 다 주기 때문에. 50대 50이요? 예. 짝수 번호는 한쪽, 홀수 번호는 한쪽 예,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7,000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월 7,000개 해서 이제. 월 7,000개? 예, 예. 203쪽에 민원인 휴게실 조성, 직원 휴게실 조성, 민원 전용 주차장 조성, 이거 뭘 이렇게 다 이미 해놓고 자꾸 하려래요? 그리고 휴게실 집기 구입도 뭐 새로 들어가서 다 했는데 뭘 이렇게 자꾸 사? 아,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민원실이 있는데요. 민원실 공간이 한 30평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그 민원인이 오는 게 한 300~400명씩 오니까 상당히 좁아가지고 복잡하고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여직원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 넘는데 직원들 쉽게 쓰면 공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점심이라도 먹고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또 임신모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직원 주로 이제 여직원들 이제 시식공간 차원에서 이제 조금 해놓은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가구 아니 그게 어디는 있어요? 읍면동 가면 있어요 그런 게? 시청에 어디 있어요? 이런 휴게실이? 저 창동 읍면동도 다 여직원 있고 하는데 그런 창동 휴게실이냐고. 가보면요, 의원님 한번 여기 그 상당히 그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좁아가지고 지금 민원 우리 직원들 아니 그 치고 민원이요. 예. 제가 저 안중읍만 가도요, 포승읍만 가도 엄청난 민원이 몰려들어와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휴게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차량농사업소는 뭐 현재 얼마 되지도 않고 뭘 자꾸 이렇게 거기는 먼저 할 때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도에 225쪽에 이제 건물을 지면서요. 그게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아 그걸 누가 줬어? 씨가 진 거지 뭐 누가 우리가 그렇게 지랄했나?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225쪽에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 5천인데 위반 과태료가 이게 몇 건이요? 네. 세입으로 몇 건을 잡은 거죠? 저희가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요. 네. 본청이 58,094건이고요. 네. 송출 26,606건, 안출이 7,511건에서 총 네. 92,211건. 211건. 그게 19억 5천이 되는 거죠? 총 우리 시에 달려있는 이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몇 대요? 20팀이요. 고정형이 156대고요. 네. 단속 차량이 5대 있어가지고 총 161대. 단속 차량 몇 개요? 5대. 본청에 3대, 성출에 1대, 안출에 1대요. 주차장 운영 위탁료가 17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위탁 수수료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주차장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논쟁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복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인데. 예. 예. 그거를 시가 이제 도시공사로 넘기겠다는 거죠. 네, 예. 그쪽에서는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동안에 그 전통시장에서 5년 동안 무료로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무료로 위탁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당초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둘 수 있지만, 그 무료로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제 먼저 얘기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 모든 시설물들을 이제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도시공사 해라 했어요. 위탁 관리에 예. 대한 대책을 세우라 했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도시공사의 위탁을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뿐이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가지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건물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구체적 그 로드맵이 없이
이 주차장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저 의원님께서 먼저 한번 그 말씀하셔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 위탁 관리를 지금 총무 쪽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그 맥락에서 우리 거 이제 주차장만 먼저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우리 주차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간인기 불합산 위탁했을 때 우리 지금 위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지금 이제 5군데가 있고 예, 5군데입니다. 이제 지금 5군데를 이제 5년간 저기 했고 예. 그럼 이제 도시공사 했을 때 다섯 곳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5군데가 다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마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예, 현재는 예. 5개가 있지만 예전에 뭐저 서부 쪽에 있던 거기는 안중은 예, 거기는 지금 처음부터 무료로-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위탁을 주려고 되니까 예, 위탁자가 있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최고 이제 좀 수익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통복. 이제 통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점이나 서점, 예. 송구이나 지금 뭐 이 중앙시장도 예, 좀 예. 커졌으니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식으로 저희 전통시장을 잘 운영하는 곳은 뭔가 인센티브 준다고 3천만 원이나 세웠어요. 그럼 이건 뭐가 안 맞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운영감독을,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주차장에 대해서. 그걸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관리감독 힘들다고 해서 그거 그냥 무료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유지관리비 엄청 들어갑니다. 도시공사에 넘기지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유지관리비 들어가요. 예,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통시장에다가 10년마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1개소당 몇 억씩 투자해 주는 거예요. 캐노피 8년에서 10년 사이에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런 주차장 갖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 이게 저기하고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이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차장으로요. 이용하는 분들은 더 편리해진 겁니다. 이용하는 왜 분들이 그러냐면 확실히- 전에는 30분당 얼마씩 받았던 부분을 1시간까지는 무료로 저들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부장님, 지금 통복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몇 대예요? 거기가 70명인가 그렇습니다. 70년 저기 네. 서정시장은 서정리는 한 60명? 통복은 70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78명인가 그렇습니다. 저기 송부군요. 송복이요? 예. 여기 송부시장. 예, 거기는 32명. 그리고 저기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거기도 한 60명 다 이렇게 저기 1층으로 타워 해갖고 예, 이제 타워 밑에까지 해가지고요. 하면 그렇게 돼요. 예예예. 그러면 그게 무료로 했을 때 50년, 70년이라 해봐야 지금 통복 그 주변도 주택가가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상가들이 같이 있어요. 예예. 그러면 차 70대 대봐야 몇 대 안 돼. 그 상인들이나 그 있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시간 동안 하면서 이제 거기 뭐 무인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단주에는 한 2시간씩 무료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회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1시간이고 1시간 2시간이고 정도 관리를 그런 걸 하는 정해서 겁니다. 저는 이거는 또 내년도에 가보면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도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우리 산건이 때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년 정도를 이제 도시공사 운영을 하면서 개선점을 좀 아니 왜 찾아보고 그런 힘든 것만 도시공사나 넘기냐 이거요. 좀 돈 되는 걸 좀 넘겨줘요. 도시공사에다가. 지금도 도시공사 힘들잖아. 시에서 뭐 맨날 좀 안 좋은 거
근데 사업하기 도시- 어려운 거 그런 것만 지금 도시공사가 아니 근데 하니까 저 의원님 요거는요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그 공공시설물 저희가 보니까 저희 주차장뿐이 아니고 뭐 사회복지, 청소년, 국제교류 이렇게 해서 한 14개 분야가 이거는요 예. 도시공사 주지 말고 이거 저기 우리가 해요. 직접 하시고. 이거는 14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심는 것만 왜 저쪽에다 넘기냐 이거요.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시공사하면 인원이 뭐가 있다고 그냥 다 도시공사요. 난 이거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저 시설물들을 공공시설물들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그쪽에서도 별도의 아니 그런 기구가 거 필요합니다. 아니 예. 도시공사는 사업하라는 것이 관리공사가 아니잖아요. 관리공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그러니까 직접 하시면 하시고 예. 도시공사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전통시장에 5개하고 평택호 관광단지에 있는 주차장이 무료예요. 그런데 안중은 위탁을 할래도 아까 이제 제기됐던 것처럼 위탁이 안 돼서 그냥 하는 거고 지금도 그분들은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요. 뭐 사실 뭐 차도 되지도 않으니까 돈이 좀 되는데 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좀 도시공사 가져가는 걸 반대하잖아요. 근데 통복시장 반대 왜 5년 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건지 아십니까? 그럼 먼저 전통시장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변동시장 그러니까 왜 활성화를 그걸 위해서 조례를 해주 활성화를 위해서 된 거죠. 예, 예. 전통시장이 어려워서 예.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주차장하고 똑같이 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는 이제 통복 시장이든 뭐 송북이든 뭐 저 중앙시장이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하게는 지금처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가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갖고서 일괄 적용을 좀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전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했지만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 논란만 계속 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그 오히려 도시공사가 관리하면 더 유리해진다 그랬죠 시민들은. 예, 예, 그거는 제가 볼 땐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거면은 통복시장 쪽에다 관리하면서 그 주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30분에 돈 받는 걸 1시간에 받아라 이제 시민들에게도 뭔가 진짜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이것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근데 거고요. 의원님죠, 이게 당초에는 전통시장 쪽에서 그 통복시장, 특히 이제 통복시장 쪽에서만 이제 그 주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당초에도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그 무료로 줬었으니까 지금. 그래서 나중에도 그거를 무료가 아니라 이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무료로 주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얘기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니, 와중에서 지금 그 전통시장뿐이 아니고요. 예. 안중에는 소규모 그러니까요. 저 임대주 그 돈 받고 할래다가 그 위탁자가 없어서 그냥 무료 해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다른 데는 정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중 같은 데는 위탁자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라도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그때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위에서 지시받은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일을 지시받았다고 하는 건 아니죠. 요지부동 예. 같아. 누가 지시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넘겨주려면 재산 넘겨주는 게 있다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만. 관리만? 예. 그 나머지 이제 그 행정적인 뒷받침은 저희 시에서 이제 할 겁니다. 아니 남겨줬으면 거기서 다 알아서 수리도 하고 다 해야지 왜 시가 또 해요? 그리고 그 주차장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 아니 그러니까 남겨주면 거기서 위탁 관리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재산 자체를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 주차장 예. 절차를 넘겨주는 거예요? 예. 단계별로 나머지 주차장까지 나머지는 단계별로 가더니 금년 연말까지 위탁이 기획이 끝나는 부분들로 지금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 예. 다 예, 넘기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요. 이게 계속 논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일반 주차장도 또 보면 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예. 됐고요. 그거 가지고 뭐 끝장 토론 해봐야 뭐 시간만 가니까.
무인 단속기 유지 보수비 131개소 1억 3,100만 원이 있는데 앞에 이 교통행정까지 이게 있는데 이건 뭐 그건 뭐예요? 유지 보수비가 아까 본 예산에도 있잖아요. 네? 2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주정차 단속 CCTV인데 이건 이제 그 서정동에 있는 이동전기랑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요. 그 전담으로 거기서 수리 보수 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앞에도 있잖아요. 무인 단속기 그 수리가 그거는 아까 주차장에 대한 무인단속기고요. 이거는 그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기고 내용이 틀립니다. 예,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에 15개에서 3천만 원씩 사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가 이거 뭐예요? 3천만 원씩 가요? 한 개소에? 예. 뭔데요? 여기 이제 방법용 CCTV보다는요, 이 줌 기능이 있어가지고 개당 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보수한 카메라만 보수할 때는 한 2,500 들어가는데, 그 방법용 CC보다는 더 화소가 한 200만. 이 무인 단속기는 뭐 하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 아니 주정차 단속기인데 이렇게 좋은 걸 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한 150m 이상 찍어야 됩니다. 조그만 거. 그래서 15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 신규는 5개소고요. 예. 수리 보수가 이제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2014년도에 몇 개 했어요? 그거 2014년도에는 그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뭘 자꾸 세워 이걸. 그게 이제 그 또 계속해서 그 해당을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 2011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 2건 이후에는 없죠? 13년도에 한 건 있고요. 네. 예, 예. 한 건에 100만 원이요? 네, 110만 원 보조해 줍니다.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지난번 추경에서 이제 보상비는 확보했고 이번 3억 5천이면 다 끝나요? 공사까지? 네, 예. 공사비까지. 이거 공사할 때 그 도시가스 못 넣는 거, 이 도시가스 관로 좀 넣어달라는 거, 그 일자리 정책하고 협의가 됐어요? 협의됐다 그러던데? 그거는 다시 좀 확인 좀 그 해보세요. 확인 좀 해봐야 그 되겠습니다. 일자리 그거는 정책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거기가 다른 길은 지금 이제 묻질 못하잖아요. 그게 뭐 사유지가 있어서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뚫고도 그게 사유지가 있는 데가 안중에 있더라고요. 예. 안중환이 여기 송탄 쪽에도 많이 그러니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면 안 되니까 예, 예. 도로를 이제 굴착할 때 부착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도시가스 넣어줘야 되는데 못하잖아. 이참에 어차피 주차장일 때 그 밑에 묻어두잖아요. 아, 예, 예.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 좀 했어요.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 예. 제가 추경 하나만 드릴게요. 아산 방조제 자전거 도로 구축은 아까 이제 안성천 설명한 대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뺐다 넣는 거로 예. 이해가 돼요. 하나만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타당성 검토 및 실질 설계 용역 3억 3천만 원 있는데 이게 통복천 지하차도 설치 공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지하철도 공사가? 그 지금 그 뭐 공항 그거 있잖아요. 표천 철도? 예, 철도 밑으로 네, 철도 지금 가는 거. 철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 철도 근데 예, 지금 현재 이제 고가도로 된 이렇게 80몇 년도에 상당히 이제 유지보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통북천이 이제 피천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전에는 그 갔던 부분을 이용을 하게 보니까 그냥 그 지하철을 만들려면 250에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 지금 교량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110억 정도. 아 그러면 그 이 폐천 부지 밑으로 그렇습니다. 도로를 예. 내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노트에서 오자마 바로 좌회전 가다 보니까 그 교통체증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철거할 교량 겁니다. 철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밑으로 간다. 예, 예. 그 도로 폭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4차선 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차선만큼 할 그렇지.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집중호가 와도 도로 침수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런 하는데- 차원에서 그거 하는데 그거 하게 이게- 되면 시장 로터리에서 바로 저 안쪽 쪽으로 하려면 좌회전가 안 되고 또 넘어와서 세교동 쪽으로 못 진입을 갔죠. 못 하잖아요. 네.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교통체계도 좀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거기서 그러면 지금 좌회전 안 되는데 좌회전 예, 그렇게까지 이제 교통업들을 좀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한 1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이제 용역비가 영역비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